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영상으로 공유돼서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행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열내지 않고 차분하게 한번 저의 진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아무 도움이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다를 거고 방법론적으로도 뭐 쓸모 있다, 쓸모 없다,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거고 저의 방식이 듣고 싶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좀 구체적인 이러한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뭐 너를 사랑해라, 뭐 스스로를 믿어라, 그리고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사실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이 하찮은 말이라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 나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플랜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 성격이 그래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겹게 말을 이제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더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돼. 이 수많은 몇십억 지구촌에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상대방이라던가 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해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에다가 상처를 더 씌워주는 두 겹, 세 겹으로 더 덧칠해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책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겨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 진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독서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배신당하고 뭐 뒤통수 맞고 뭐 뒤에서 뭐 험한 꼴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관심을 가진 만큼 사랑한 만큼 오히려 그것의 몇 배의 융통성과 아니면 응용력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책상에 앉거나 책상에 앉는 게 힘들다면 그냥 이렇게 비계를 이렇게 가슴, 흉부 쪽에 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읽듯이 한번 마음을 비우고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만약에 그런데도 잘 안 된다면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어서 하나 추천해 드리는데 그 필사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올렸었죠. 제가 이제 저 자신한테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샀던 책이라고 보여드렸었던 그 책인데 이게 시리즈별로 있습니다. 뭐 괴테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따라쓰기 해가지고 저는 이 베르테르의 슬픔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간체로 쓰여져 있죠.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친구에게 베르테르가 비렐름인가 하는 친구한테 보내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따라 쓰는 이 필사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고 몰입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마치 젊은 베르테르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고른 건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시리즈를 골라서라도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걸 뭐 돈 받고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필사 관련된 전용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라던가 이러한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종이에 옮기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전 추천드려요.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종의 약간의 평온을 되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피가 끓고 다혈질이고 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 모가지를 잘라야 된다, 참수형해야 된다, 궁형을 해야 된다, 거열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상처라고 생각을 하던 안 하던 그것을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든 둔한 사람이든 간에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 살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영상에서. 근데 그런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없어지려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이성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양서류라든가 파충류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이 이성의 고도화된 기능이 오히려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이미 진화의 산물로서 대를 이어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머릿속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전전두엽이라든가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부분이. 근데 어떻게 갑자기 없애겠습니까? 외과 수술로 도려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인정받지도 않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통용되지도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고의 도움이었어요. 요 근래 들어서도 그렇고 어릴 때도 이렇게 옮겨 적는 걸 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강의 아니라고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내가 무엇을 말할지 좀 요약하는 그러한 습관도 길렀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불행한 상황이다, 우울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필사 방법을 정말로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안주거리 씹고 안주거리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씹는 걸로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씹고 이러면 잠깐 어떤 일말의 위로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겠지. 약간의 통쾌함 같은 걸 맛볼 수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집에 홀로 앉아있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거나 자기 전에 드는 생각이 뭐냐고. 결국 그러한 상황에 또다시 마주해야 된다라는 현실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먹고 싸고 흘려보내고 또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또 먹고 싸고 흘려보내는 식의 무슨 하수도 같은 그러한 생활 방식이 자신의 불행을 이겨내주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함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몸만 안 좋아지지, 몸만 상하고 건강만 해칠 뿐이란 말이야. 정신도 피폐해져요. 근데 적어도 나의 온전한 정신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 그 정도의 자기 애는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기 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자 느끼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할까? 바로 단독자가 얘기했던 이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방법이 정말 훌륭한 방법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러한 문구에서 이러한 표현 방식에서 가슴에 감격을 느끼는 성향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러한 문체를 보면서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성향의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며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행 중에 하나죠.
일이 힘든 것은 뭐 누구나 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관계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아마도 그죠.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류의 어떤 최대의 그런 난제란 말이에요.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운명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필요 악으로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끼리끼리라면 차라리 낫지. 끼리끼리가 아닌데도 뭉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독서와 필사에 매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나를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존중한다, 뭐 남을 배려한다 이런 원론적인 차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인간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행 속에서 슬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단독자님 왜 불행 속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서 내가 이러한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비극과 불행에서 자기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지가 나라는 인간이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비로소 제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제대로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단독자가 항상 문학인으로서, 인문학자로서 비극작품의 중요성, 위대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나오는 비범한 인물이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아니면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학자라든지 무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운명에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어떠한 결단과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뒤바꿔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운명의 풍파 속에 휩쓸려 가지고 잿더미가 되는 경우가 많죠. 비극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 그 인간의 숭고함을 볼 수 있다고. 숭고미, 비장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한계를 부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리미트, 그 라인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가를 보면서 스스로가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나도 그러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나도 어느 부분에서만큼은 저 비극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넘어서는 만큼의 어떤 훌륭한 면모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 재발견과 재탐색을 느낄 수 있고 그 숭고함과 비장함이 무슨 어떤 청량감을 주는 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안에서 내가 진짜로 발견하고자 하는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처해져 있는 나의 상황과 대비해서 바라보면서 그 만들어져 있는 문학적 소설이라던가 비극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환경과 나의 삶을 대비하면서 이 정도쯤은 저 사람도 저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는 이 정도쯤은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겨내지 못해가 아니라 내가 가족을 잃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가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다리 밑을 기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구타당하고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버릇을 들이고 습관을 들였는가를 그러한 작품을 보면서 대조해보면서 스스로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이자 해답서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들은 특히 초점이 포커스가 대중적이고 어떤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부분 조그만 그러한 아주 작게 이렇게 가슴속에 들어가져 있는 어떤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을 파내 가지고 그 사방을 여러 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자꾸 외부에서 외적인 것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내면에 있는 작고 소중한 어떤 그런 보석 같은 것을
여러 면을 바라보듯이 마치 다이아몬드 캐럿이 있으면 그것의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윗부분의 뭉툭한 면, 아랫부분 뾰족한 면, 옆부분의 경사진 면, 사선, 빗금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도 나에게 가해지는 자극과 외부의 여러 요소들에 집중을 한다는 점, 그러한 점들이 오히려 스스로가 처해져 있는 비극 앞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러한 비극 작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희극보다도 비극을 훨씬 더 고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땐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았던 적, 아주 기록할 만한, 특기할 만한 적이 있었겠죠. 하나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적어도 뭐 대여섯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유년기, 뭐 성장기, 뭐 성인기, 뭐 언제가 됐던 간에, 대학 시절이 됐던 회사든 뭐 어떤 시절이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 그 긍정적이고 좋았던 순간이 어떤 기분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잖아. 그죠? 거기서 뭐 기분 좋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아, 그땐 그랬지. 그땐 아름다웠지. 풍요로웠지. 따뜻했지.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그냥 회상하면 기분 좋은 정도? 달콤한 어떤 소스라던가, 그런 어떤 조미료? 감칠맛 나는 그런 향을 잠깐 맛봤을 때의 즐거움, 일시적인 어떤 도취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뭐 삶을 알려주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헤매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게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러나 비극작품은 뭡니까?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도전하고 무엇을 찾아 헤매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고뇌하게 만들어줘. 그런 속에서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극작품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행을 겪어봐야, 인간은 비로소 불행이 닥쳐야 그 속에서 내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츠바이크가 했던 이 얘기가 정말 만고불변의 최고의 진리가 아닐까. 정말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불행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려야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몰두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여자분들도 할 거 없이 남녀 할 거 없이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뭔가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라모델이라던가 우리 키덜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뭐 레고라던가 아니면 아카데미 프라모델 같은 거를 조립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형편이 될 때 돈이 좀 모이면 이렇게 뭐 레고라던가 이런 거 조립을 합니다. 이거 뭐 꼬랑지가 자꾸 떨어지네.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조립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가는 순간에는 어떤 잡념이라던가 비극적 그런 감정들을 약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치죠. 물론 이건 일시적인 거고 이것을 통해서 영구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손의 움직임 사용이잖아요. 아주 천박한 부분에서부터 아주 고귀한 부분, 고결한 부분, 숭고한 부분에까지 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레고를 조립한다든지, 프라모델 조립한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퀼트라고 해서, 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퀼트를 참 많이 하셨는데, 퀼트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뜨개질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저는 그게 이러한 어떤 어렵고 불행한 상황, 그러한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은 근데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 특히 맥주라던가 이런 것들. 왜 그러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결코 그거를 좋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친구 만나가지고 뭐 떠들어 제끼면은 좀 속이 후련합니까? 그래봤자 당신의 친구들, 뭐 유부녀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쫄래쫄래 얘기하고 그냥 뭐 애 돌보고 자기 삶을 살고 그냥 그러면서 친구랍시고 옆에서 백날 얘기했지만 그냥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정으로서 부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그냥 충실하면서 살 뿐이에요.
당신이 무슨 고민을 하든 간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러한 고민으로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친구가 있어. 유부녀야. 뭐 본인도 유부녀고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냥 만나가지고 떠들고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고 고통의 강도가 짙어지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서로 뭐 가정 욕하고 뭐 남편 욕하고 뭐 상사 욕하고 그래 알겠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돈만 낭비하는 거지 뭐야. 결과적으로 몸만 해치는 거지 뭐냐고. 각자 자기의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또 그 외롭게 혼자 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대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궁극적으로 해답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해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활동 자체가 애초에 단독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퀼트라던가 뜨개질, 그림을 그리시는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집중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뭐 조용한 음악, 클래식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그런 거에 몰두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 누가? MZ 여성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MZ 여성들은 그런 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주 가볍고 하찮은 자극에 몸이 절여졌어. 마치 장아찌처럼 절여졌단 말이야. 오이장아찌, 고추장아찌처럼 그런 미세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떤 모세혈관 같이 모세혈관이 왜 나와? 어쨌든 그 미세 자극, 그 칫솔의 미세모 같은 아주 그런 섬세하고 약간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런 저열하고 말초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자극에 이미 녹아내려져가지고 그거에 푹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런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취미생활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아주 애를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하게 보내는 게 훨씬 더 이롭다. 그리고 당면에 있는 불행과 우울함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근데 그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그런 우울함이라든가 불행의 감정을 더 격하게 느끼더라고. 그게 단독자님 뭐 감성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활 방식의 차이야. 생활 습관의 차이고 그리고 배경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유도하고 생각해내고 매몰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성향과 그런 주변 인물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비판적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하고 좀 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자가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인간에 대해서 알대로 아주 지독하게 그 밑바닥 뿌리까지 다 알고 있는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본능이 바로 에고이즘과 폭력성과 질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단독자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 거 아니면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뭐 단식하고 그럴 거 아니면 뭐라고요? 혼자 보내면서 손을 쓰는 활동을 하면서 정신을 어떤 한 군데에 몰두한다. 집중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내일을 이겨내고 내일 모레를 이겨내고 일주일을 이겨내고 한 달을 이겨내는 방식으로 습관화가 된다면 그게 영웅적인 거지. 현대사회의 영웅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업적을 이뤄내고 발견한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특히나 이런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적인 통찰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선대의 이전의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미 내놓을 대로 다 내놨어. 이론들 말이에요. 경제 이론이든 뭐 철학 이론이든 심리 이론이든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미 나올 거 다 나와 버렸어요. 이미 나올 게 없단 말이야. 새로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야?
이런 현대 시대의 위인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독창적인 걸 발견하는 게 위인이 아니에요. 어떤 게 위인이에요? 이미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자극과 재료들을 통해서, 자극제를 통해서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을 응용하고 이용하면서 나답게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응용하고 인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와 어려움에서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장시켜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게 진정한 현대시대의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뭐 새로운 획기적인 외계인 UFO 같은 것들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인이 아니고 교수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있었던 것을 나답게 응용해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흡수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나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으로 흡수해서 그것을 생활 태도로서 습관으로서 만들어 나가며 다른 사람에게 영감과 어떤 사유의 원천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현대판 위인이자 훌륭한 사람이다. 위인전에 적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독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저는 자기 암시를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부분을 빼먹고 얘기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암시도 불행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게 되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다행입니다. 자기 암시, 끊임없이 자기 암시 해주세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불행 속에서 내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멋있는 사람인지,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알았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계를 정하고 싶진 않다. 남들은 내 꿈을 비웃지만 인문학의 신이 된다라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 한탕주의 사회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멍청한 놈아라고 비웃을지언정, 모욕할지언정,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언정, 나는 내가 나를 최고의 학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각한다.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계속 제가 암시하듯이 여러분들이 암시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일 거고, 하루하루가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한테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독자, 인문학의 정점이 될 것이지. 그럼 이것을 이겨내야겠지. 여기서 멈추면 인문학의 정점이 될 수 없지. 남들이 오해하건 어쩌건 멸시하건 비난하건 간에 너가 너를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 너의 발전은 더 이상 없는 거겠지. 이러한 말을 계속 해줍니다. 너는 최고야. 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인문학자 중에 한 명이야.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오히려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자기 암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자기 암시를 만드셔서 이러한 삶을 습관화하여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질문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원론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행동 방향을 알려주고 구체화 시켜준 다음에 추상화로 나아가야지. 추상화를 그냥 던져준 다음에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전작품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돈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인간을 구차하게 만드는 것도 맞고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쫓고 살아온 사람과 학문과 진정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 그 노력의 대가로서 자본도 어느 정도 거머쥐었을 때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그거에 미쳐서 매몰돼서 한탕주의로 살아왔던 사람은 나중에 결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순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단독자는 그거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